안녕하세요, 풍부입니다. 오늘은 8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지금 기온은 24도, 조금 떨어졌고 낮 최고 기온도 28도까지 평소보다 좀 낮은 기온을 보이는데요. 문제는 기온이 아닙니다. 여름이라고 더운 날씨가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8월 중순으로 이렇게 접어들었는데 폭우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예상했던 거를 훨씬 뛰어넘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죠. 특히 서울, 이번 비 피해는 서울이 진짜 최고로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인명피해도 지금 속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간당 110mm 이상 이런 기록적인 폭우가 이제 쏟아진다고 하는데요. 한간의 이야기로는 115년 만에 이런 폭우가 처음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긴 합니다. 정말 엄청나죠. 그러니까 뉴스에서도 많이 확인을 할 수 있겠지만 서울의 강남 일대, 그러니까 서울 남부 지역 쪽이 그 비 피해가 엄청나는데요. 그 도로에 이제 차가 잠겨 있는 그런 장면들, 승용차뿐만이 아니고 버스, 무슨 다른 대형 차량 가릴 것 없이 다 잠겨가지고 그 피해가 또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참 진짜 지금도 계속 제가 있는 이 주변도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지금 빗소리가 계속 들리죠. 잠깐은 그래도 여기는 이제 소강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계속 비가 많이 내릴 거라는 이야기가 들리고요. 지금 시간 6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좀 괜찮은 편입니다.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요? 이번 비 피해가 너무 큽니다, 진짜. 이게 참 기상청에서도 예측은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예측 가능한 범위를 좀 뛰어넘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최대치 예측 가능한 그런 강수량이 있을 텐데요. 그 강수량을 훨씬 더 뛰어넘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폭우가 쏟아졌고요. 제가 본 뉴스에 의하면 서울 관악구 신림동 쪽에 거기 어떻게 보면은 고시원도 많고요. 또 학생들이 많이 살고 좀 저렴한 주거 지역을 좀 찾기 위해서 이렇게 지층으로 되어 있는 그런 집을 많이 구해서 그렇게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은데요. 거기서 일가족이 그런 좀 좋지 않은 일을 당하는, 이번 폭우로 인해서요.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은 그 지층의 집에 말이죠, 방에 워낙에 이제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아마도 주차장이고 그런 지층 그런 생활 공간들에 다 물에 잠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수압 때문에 문이 열리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아마도 어떻게 다른 외부하고도
이렇게 연락해가지고 도움의 손길을 받지도 못하고 해가지고 예, 이렇게 정말 예, 그런 아까운 목숨들이 예, 이렇게 좀 그런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참 얘기 들어보니까 그 집이 이제 모녀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세 많은 그 어머니가 계시고 70대 어머니가 계시고 딸들이 이제 40대 예, 큰딸 작은딸 그 다음에 작은딸의 또 딸 초등학생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식구가 이제 살았는데 또 공교롭게도 그날은 그 어머니 그 노모 70대 예, 어머니가 이제 병원 치료를 위해서 그때 입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지층에서 함께 생활하던 어머니가 예, 병원 치료 때문에 병원에 있는 예, 그 시간대 이런 이제 참변을 겪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심정이 참 얼마나 예, 참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둘째 딸이 아마도 여기 이 집안에서 예, 좀 어떤 가장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 어머니 이렇게 이제 예, 병원에 가는 시간을 이렇게 마련하고 하면서 본인이 거꾸로 이제 사실은 회사에 있을 시간인데 예, 그날 이렇게 집에 머물면서 예,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참 그렇네요. 이게 뭐 당연히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예, 물론 위협 자체를 항상 내포를 하고는 있었지만 예전에도 좀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침수 지역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서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예전에도 뭐 이런 사고들이 좀 있었잖아요. 단지 이게 천재지변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거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기보다는 좀 더 실질적인 대책들을 좀 마련을 해가지고 이런 피해는 이제 다시는 좀 없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주거 지역이면은 정말로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피해를 받지 않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요. 일부 지역은 그렇게 그냥 안락한 그런 생활조차도 좀 허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렇게 비가 많이 오거나 무슨 자연재해가 닥치거나 하면 거기에 따라서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 그런 지역들이 있다는 게 참 진짜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좋아서 그런 지층 집에서 그런 집을 구해서 생활하는 게 아닐 텐데요. 예전에 이제 영화 기생충을 봐도 극명하게 이제 대비가 되죠.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런 환경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런 환경 외에는 또 다른 환경이 있는지 모르고 자라온 사람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차이 아무리 한국이 참 자유주의를 외치는 선호하는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진짜 말하자면 사람의 이제 생명권까지 영향을 미치는, 진짜 좀 너무 답답했던 건 이 일가족이 말이죠. 특히 이 갇혀있던 이 딸이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그러니까 수압 때문에 물이 너무 많이 그 집안으로 침투를 해가지고 수압 때문에 문이 안 열리는 상황이 된 거죠. 물이 점점 스며들어 오면서 물이 계속 차면서 수위가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탈출할 이제 경로가 사라지게 된 거죠. 문 자체가 안 열리는 거죠. 서울의 이수역이었던가요? 거기 지하철 이번에 비 피해 현장 사진을 보니까 완전히 지하철역 자체가 그냥 홍수가 나듯이 잠겨있는 상황이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문을 열 수 없으니 어떻게 했을까요? 전화를 했겠죠. 119에 전화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항상 문제가 뭐냐면 전화가 이제 너무 많다는 거죠. 전화량이 이제 폭주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받을 수 있는 어떤 회선의 양을 넘어섰겠죠. 그러니까 119에 전화를 했는데 통화 중인 상황, 발신이 되지 않는 상황,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막 그 시간대에 막 500통이 넘는 전화가 막 몰아닥쳤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지인과의 그런 의사소통 했었고, 지인도 계속해서 119를 알아보고, 이 경우에 참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한편으로는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좀 이웃하고의 연락도 좀 했어야 되지 않나. 이웃, 그러니까 옆집에 사는 사람 또는 위층에 사는 사람, 그런 이웃 간의 네트워크도 좀 필요하지 않았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요. 물론 그렇더라도 참 이 상황 자체를 그 이웃의 힘을 좀 이렇게 빌려가지고 충분히 타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같이 상황 자체를 알고 뭔가 그 현장에서 이렇게 좀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좀 같이 좀 찾아볼 수 있었을 텐데,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119에 의존을 했고, 당연히 이렇게 구하러 올 줄 알았던 그 119가, 구조대가 전화량이 쇄도해가지고 여기로 바로 그 긴박한 순간에 필요할 때 도착하지 못한 거. 참 이게 그렇죠. 아침부터 너무 또 씁쓸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그냥 우리 이웃의 이야기입니다. 단지 살아있는 우리는 그냥 기회를, 그렇게 이제 주어진 기회를 받았기 때문에, 기회를 제공받았기 때문에 그냥 살아있는 것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들은, 돌아가신 분들은 그 기회를 좀 제공받지 못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잖아요. 저도 예전에 학교 다니고 할 때 지층에서 좀 살아본 기억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약간 이제 단칸방, 물론 뭐 하숙집 같은 그런 곳이긴 했지만 거기에 해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햇빛이 비치지 않는 곳이었거든요. 해를 보려면은 반드시 밖으로 나갔어야 했죠. 다행히도 그 일대가 조금 높았던지,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더 높았던지, 그 다른 지역보다는 지대가 조금 높았던 그 지역, 그 지대 안에서도 저는 이제 조금 낮은 지대에 살고 있었거든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래서 침수 피해 자체는 당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그때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그렇게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는 그런 이웃들, 더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도 아니고 그냥 피하면 되는 일을, 근데 피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 이걸 참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 우려되는 거는 이번에 뭐 115년 만에 이런 폭우라고 하는데요. 그게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이건 천재지변이고 어쩌다가 한 번씩 일어나는 일이다. 또 당분간은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겠지. 그러니까 그냥 시간을 벌었다. 우선순위는 또 미뤄둔다. 다른 거 먼저 하겠다. 이렇게 되면 또 나중에 이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 조금은 자기 자신이 겪었던 거, 예전에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떤 기회를 제공받지 않았으면은, 겪어보지는 못했지만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으면 겪었을 그럴 일들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좀 해보면서 이런 환경이 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환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비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조금 일찍 방송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다소 살짝 또 소강 상태이긴 한데요. 언제 또 큰 비가 몰아닥칠지 모르겠네요. 항상 대비를 좀 잘 하시고요. 조금 대비 자체는 보수적으로 하는 게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너무 또 이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한다고? 라고 생각할 정도로 대비를 좀 철저하게 해가지고
사고를 미연에 좀 방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능풍부 수요일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 다시 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